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5월 첫째 주 5월 1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자, 이번 주는 뭐가 좀 많아요. 뭐가 좀 많고 5월 2일에 뭐 지난번에도 한번 등장했던 하말 수성이 그 양자리 알파정인 하말하고 만날 예정이에요. 수성이 지금 엄청 빠를 때라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양궁에 있었는데 바로 금우궁 진입을 하고 며칠 안 지나가지고 하말하고 만납니다. 자, 하말은 그 완전 뭐 똥꼬집의 무대포 캐릭터인데 귀가 얇아요. 귀가 얇아가지고 좀 묘한 캐릭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말하고 수성이 연계되었을 때는 진짜 결과물이 묘해집니다. 그러니까 가끔 되게 멍청해 보일 정도로 머리를 쓰기 싫어하고 지적인 거하고는 완전 거리가 먼데요. 감이 워낙 좋아가지고 나름대로 효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쓸데없는 고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뭐 아니면 도식으로 엄청 빠르게 확고한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먼 옛날에 그 석기 시대 우가우가 하던 우리 선조들이 외부의 위험을 인지한 후에 싸울 것인지 도망갈 것인지 그 순간 바로 판단해서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이걸 이제 그 fight or flee 리액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처럼 엄청 단순한데 뭐 아니면 도죠. 예스와 노. 단순하지만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는 게 이 수성하고 하말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수성하말 조합은 자기가 해야 될 생각을 혹은 자기가 거쳐야 될 고민을 아웃소싱하는 경향이 있어요. 외주로 줘버려. 그래서 믿을 만한 측근, 참모, 친구,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애인이나 배우자한테 내 고민을 대신 고민하게. 그래서 본인이 그 사람을 신뢰하는 만큼 그 사람 말을 가감없이 의심 없이 듣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머리 쓰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일종의 그 분업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당연히 효율은 좋아지죠. 고민하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고민거리가 하나가 있으면 당연히 고민에 익숙한 사람이 하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수성하고 하말이 만나는 이날 전후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 특히 부인이나 남편 말대로만 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이런 이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쓸데없이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 의견을 바로 수용하는 게 나아요. 수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은 더욱더 그렇겠죠. 자, 그리고 이틀 있다가 자, 화성이 아직 역행하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는 화성이 5월 4일 그 보병궁 23도에서 데네브 알게디랑 만납니다. 데네브 알게디 벌써 등장했었죠. 염소다리 델타성이고요. 근데 이날 화성하고 데네브 알게디 조합은 다른 경우보다 좀 더 위력적이에요. 왜냐하면은 화성하고 데네브 알게디가 환경상으로 정확하게 만날 때 황위하고 적위도 모두 다 그러니까 황위, 레티튜드, 적위, 디클리네이션 모두 1도 이내로 근접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성하고 항성이 만날 때 얘네들이 다 중구난방이잖아요. 행성은 황도 근처에 있지만 항성은 뭐 저희 북극에서부터 남극, 적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행성하고 항성이 만날 때 환경, 황위, 적위가 모두 1도 이내로 만난 경우는 저 황도에 엄청 근접한 로열스타 뭐라고 그랬죠? 레굴루스, 스피카, 알데바란, 안타레스 이 넷이 아닌 한 상당히 드문 편이거든요. 데네브 알게디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로열스타가 아닌 앤데 이번에 화성하고 만날 때 환경, 황위, 적위 모두 1도 이내예요.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서 결국 남은 한 자리를 획득하기에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쟁을 화성이라고 그래서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상대편을 밟아 누르고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면 승부하면 내가 질 확률이 대단히 높은 나보다 잘난 놈이랑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든 상대방이 실수하길 기다렸다가 악착같이 끝까지 혼자 살아남아서 이기는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라고 영어 대사죠. 그래서 그것처럼 데네브 알게디는 버티는 게 일가견이 있는 그런 별이거든요. 그래서 데네브 알게디랑 화성이 만났을 때 누군가랑 경쟁을 해야 될 때는 이처럼 그 꿋꿋하게 참고 버티면서 살아남는 생존력 결투에 가까워요. 그래서 극한 상황에서 악착같이 버티면서
나보다 뛰어난 경쟁자들이 한순간에 실수로 탈락하는 광경을 차례차례 보아 넘기면서 끝까지 살아남는 스타일. 이렇게 경쟁하는 사람이라면 이날 오랜 기다림 끝에 결과물을 거머쥘 수 있을 거예요. 뭐 좋은 표현은 아닌데 존버라고 그러죠. 존버를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실수해가지고 떨궈져 나가는 걸 딱 잡는 거죠. 뭐 이런 식의 경쟁 스타일도 있는 거죠. 뭐. 하여튼 그게 5월 4일에 화성 데네브 알게디 조합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뭐 같은 날이라고 해봤자 수성이 워낙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예, 뭐 보세요. 지금 11도에서 갑자기 뭐 하루 지나니까 14도로 풍 하고 뛰죠. 예, 이게 이 도수에서 고래자리 알파 정인 맨카르하고 수성이 5월 4일 밤부터 5월 5일 새벽까지 우리나라 기준으로 만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군 흉성 중에서 토성 색채가 가장 뚜렷한 별 중에 하나가 맨카르입니다. 이 맨카르가 수성하고 만나면 대출하고 채무에 관련된 문제가 잘 생겨요. 들어오기로 한 돈이 갑자기 미뤄져서 곤란해지는 상황이 많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은행하고 대출 계약을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조건 하나 때문에 걸려서 대출 못 받게 된 거예요. 돈을 못 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곤란해지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가 신경 안 쓰고 있던 문구나 특약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나중에 생고생을 오래 한다든가, 뭐 대충 어떤 그 스토리인지는 아시겠죠? 그 외에도 뭐 가족들이 갑자기 입원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 그 업장을 운영하는데 매출이 저조해, 뭐 코로나 때문에, 예, 혹은 뭐 임대사업자인데 세입자가 임대료를 납부를 안 해. 그래서 당장 나는 돈이 필요한데 수중에 돈이 떨어져요. 뭐 이런 적자나 장부의 빵꾸에 관련된 일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나는 게 이 수성 멘카르 회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흉사보다 일단 돈 문제, 금전 문제로 고생하게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수성이 타임로인 된 분들이 이제 이런 거 조심하셔야죠. 자, 그리고 같은 날 5월 4일에 뭐가 많아요. 자, 금성이랑 해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자, 금성은 일주일 있다가 제가 그 5월 둘째 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금성, 목성, 토성이 한꺼번에 역행한다고. 그래서 금성이 역행하기 일주일 전에 엄청 느려져 있는 금성이 해왕성하고 천천히 사각을 맺어요. 그래서 해왕성은 얘기 자주 했었죠. 사람을 술 취하게 만드는 것처럼 작용을 한다. 그래서 근데 금성은 뭐예요? 오감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편해지자. 이게 금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얘네들은 그 뭐라고 그래야 돼? 분위기가 비슷해요. 같은 종이야. 교집합이 큽니다. 영화, 드라마, 픽션 같은 걸 즐긴다든가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든가 연주회 간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뭔가를 즐기는,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활동이나 여가 시간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트렌짓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에 없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린다든가 새 작품을 구상한다든가, 혹은 뭐 그러니까 뭐 이런 그 공상, 해왕성의 공상이랑 망상에 관여하는데 이런 공상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뭔가 산출물이 나오는 상황 있잖아요. 어떤 그런 활동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뭔가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은 뭔가 이때 아이디어 짜내거나 하기엔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부작용도 있겠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술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제가 안 되고 선 긋기가 힘들어집니다. 해영성의 문제. 선을 그어야 될 때 못 그어요. 그래서 술이나 담배, 기호품 사용이 과도해질 수 있고요. 술자리에서 필름 끊기지 않게 미리미리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 먹던 약들 있죠. 수면제, 신경 안정제 같은 향전증성 의약품을 이 전후에는 과다하게 복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물 과용이나 약물 중독 같은 것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금성이 원래 이런 사람을 편하게 만들고 통증을 없애는 약물 있잖아요. 진통제, 뭐 마취약, 뭐 프로포폴 같은 것도 들어가요. 향정신성 의약품들, 수면제, 신경안정제, 항경련제 많죠. 그런 것들을 특히 금성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해왕성까지 들어간다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수면제 두 알 먹고 술까지 엄청 퍼먹은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끗 잘못하면 중독, 과용이 되는 겁니다. 완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연애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급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해도 되는 언행이랑 하지 말아야 되는 언행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그러니까 성급기가 여기에서 안 돼요. 사고치기 쉬운 며칠간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고 칠 만한 상황 자체를 아예 안 만드는 게 상책이죠. 뭐 술자리를 기피한다든가, 혹은 좀 애매모호한 누군가랑 단둘이 안 있는다든가, 그런 자리를 피한다든가, 어떤 그런 사전 방지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그 정욕에 관련된 영역에서 인간의 자제력이라는 게 상황이나 분위기가 들이우는 무게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예 그 상황 자체를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선긋기 안 되는 날 미리미리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자, 그리고 금성이 조금만 더 가다 보면 5월 7일에 벨라트릭스하고 만납니다. 자, 오리온 자리 감마성이에요, 벨라트릭스는. 그래서 벨라트릭스는 열정적이고 유능해. 근데 감정 과잉이랑 쉽게 흥분하고 누군가랑 말싸움을 되게 잘 벌이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금성하고 벨라트릭스가 만나면요, 애욕의 광행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질투하고 소유하고 싶은 감정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본인도 죽을 맛이고 상대방도 힘들어지는 거죠. 어차피 이제 두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연애나 결혼 같은 거는. 그래서 한쪽의 마음대로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파트너십에서 금성 벨라트릭스 조합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쪽의 마음이 너무 강해져서 상식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까지 상대방한테 바라게 돼서 서로서로 너무 피곤해 불필요한 고통이 발생을 합니다. 상대방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까지 요구하다가 아예 이제 그 관계나 판이 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날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면 좋을 일이 없다는 거를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없는 감정이 과잉해지면 좋겠죠. 없던 게 생기면 좋겠지만 있던 게 너무 과해져가지고 상대방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큰 실수는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크로노사이트 5월 첫째 주 주간 운세 예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